오늘은 2차 방정식 근의 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원래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들 중에 약간 특수한 경우로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 이야기를 먼저 좀 할 겁니다. 근의 분리라는 말은 그 말을 먼저 하고 갈까요? 근을 분리하겠다는 건데 말은 약간 이상하지만 어떤 뜻이냐면 이게 책에 따라서는 근의 분리라고도 되어 있고 2차 방정식 실근의 크기 혹은 2차 방정식 실근의 위치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 근의 분리라는 말은 그래서 실근이 어떤 숫자보다 크다 작다 둘 다 크다 둘 다 작다 둘 중에 하나는 크고 둘 중에 하나는 작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근의 분리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되는 예를 들어 3보다 둘 다 커 아니면 5보다 둘 다 작아 아니면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 이런 것들을 할 때 3이나 5나 마이너스 1 같은 그런 숫자들 중에서 하필이면 그 기준이 되는 숫자가 0이 되는 경우 즉 둘 다 0보다 크다거나 둘 다 0보다 작다거나 둘 중에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다거나 이런 식의 경우 그런 것들을 특별히 뽑아내서 이제 실근의 부호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특수한 경우가 실근의 부호라고 보면 될 텐데, 그래서 일반적인 이야기인 근의 분리 이야기는 요거 쉬운 거부터 먼저 하고 나서 근의 분리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래서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 얘기를 먼저 좀 해보자면, 사실은 이걸 또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무슨 RPM에 보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러니까 6단원인데 꼭 그 책뿐만 아니라 무슨 책이든지 간에 2차 방정식 다음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엮은 단원이 하나 꼭 들어있거든요. 그 단원의 핵심은 뭐냐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건 2차 함수 입장에서 보면 x축과의 교점 x좌표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개수 따질 때도 근을 따질 때도 다 어쨌든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건 함수 입장에서 보면 교점이란 이야기인데, 그럼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할 때도 함수 필요하냐? 얘는 사실은 2차 함수까지 끌고 올 필요도 없고요. 그 앞에 2차 방정식 할 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거 가지고 사실은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보면 이런 겁니다. 써 있으니까 이제 이 페이지를 펴놓고 보면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대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그래도 손으로 써가면서 봅시다. 이 방정식의 실근 두 개를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물론 얘네들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르면 둘이 더한 것이 마이너스 a분의 b고 둘이 곱한 것은 a분의 c다.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너스로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아요 라고 하면서 제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 얘기할 때마다 항상 강조했던 겁니다. 두 근의 차이는 절대값 a분의 루트 d. 요거 제곱해서 요거 4개 빼고 루트 씌우면 이런 꼴이 만들어집니다. 어쨌든 이 녀석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배웠던 건데 하고 싶은 건 뭐라고요? 이 두 근 다 0보다 크냐 0보다 작으냐 아니면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으냐 인데 그걸 좀 예쁘게 말하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두 근 모두 양수냐 두 근 모두 음수냐 아니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1, 2, 3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실근이 존재하긴 한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면 양수냐 음수냐 이런 얘기 못하죠.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허근이란 이야기인데 허근은 대소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크다 작다. 그러니까 0보다 크다 작다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네 작네 이런 소리를 하겠다는 건 기본적으로는 실근이 존재해야 된다는 이야기여서 셋 다 원래는 판별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두 근 모두 양수, 두 근 모두 음수, 양근은 뭐야? 양수.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는 양수, 나머지 하나는 음수. 이런 경우라고 나누어 보면 기본적으로는 실근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판별식이 0 이상, 판별식이 0 이상, 이 판별식도 0 이상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야겠죠. 문제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근이 0보다 커요. 그러면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죠. 등호는 빠져야 됩니다. 어쨌든 요거는 그 정도 유도리는 여러분이 좀 발휘하시고요. 마지막에 있는 녀석은 쓰긴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등호는 빠지긴 해야겠죠. 위에 있는 거랑 다르게. 왜냐하면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둘이 절대로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이 등호를 생각할 필요 없이 사실은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으면 0 이상, 0 이상. 근데 얘는 다르다는 말이 없어도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 상태에서 아까 요 근과 계속 관계 이야기했죠. 보시면 두 근 모두 양수라는 건 두 근의 합.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고요. 두 근의 곱도 당연히 0보다 커야겠죠. 양수끼리 더했으니까 0보다 크고 양수끼리 곱했으니까 0보다 크다고요. 두 근이 모두 음수면 둘이 더한 것이 0보다 작아야겠죠. 음수들이 더했으니까. 대신에 음수들이 곱했기 때문에 곱은 0보다 커야 되고요. 마지막에 오는 녀석은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래. 둘이 더하면 양수일지 음수일지 혹은 운 좋게 0이 될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부호는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고요. 대신에 얘는 신경 써야겠죠. 두 근의 곱. 이건 0보다 작더라.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들, 노란색으로 써있는 거, 얘네들을 가지고 근이 0보다 크냐 작으냐 이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여기 써있는 애들을 가지고 아까 요거요. A, B, C라는 개수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거야 뭐 판별식이니까 고지고대로 그냥 이렇게 생겼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이상이래요. 그렇다 치고 알파 플러스 베타야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이거 0보다 커야 된대요. 그렇다 치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입니다. 요것도 0보다 커야 한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엄밀히 따지면 이제 A랑 B랑 둘이 부호가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이건 A랑 C랑 둘이 부호가 같아야 돼요. 그 소리 하는 거고요. 두 근 모두 음수인 경우면 이건 판별식이니까 이렇게 생겼고, 두 근의 합입니다. 마찬가지로 요 녀석이 0보다 작대요. 요 녀석은 0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 건 판별식은 똑같아요. 곱도 똑같아요. 합의 부호가 다르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A와 B의 부호가 얘는 달라요. 얘는 같아요. 그거 가지고 두 근 모두 양수인지 두 근 모두 음수인지를 구분할 수 있고, 마지막에 오는 이 녀석은 판별식은 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요. 합은 알 방법이 없으니까 고려하지 않고요. 곱은 A분의 C거든요. 이게 0보다 작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도 유심히 보시면 A도 그렇고 C도 그렇고 둘 다 실수인데 나누어서 0보다 작다는 건 A랑 C랑 둘이 부호가 다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서 0보다 작겠죠. 그럼 나눠서 0보다 작다는 건 둘이 곱해도 0보다 작을 거야 라는 걸 의미하는데, 그럼 다시 둘이 곱해서 0보다 작다는 걸 판별식으로 끌고 가잖아요. A 곱하기 C가 0보다 작아요. A 곱하기 C가 0보다 작아요. 거기에 4를 곱해봤자 0보다 작은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이건 이제 0보다 큰 녀석이 돼요. 거기에 B제곱을 더하는 거잖아요. B는 어차피 또 실수일 거기 때문에 B제곱하면 0 이상이에요. 양수에다 0 이상을 더했대. 어차피 뒤에 파란색으로 밑줄 그은 게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건 0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고요. 음수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A 곱하기 C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순간 이건 자동으로 성립하더라 라는 겁니다. 이건 볼 수 이거하고 다르게 이걸 뭐 찾아본다고 해서 틀리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지. 이것만 하면 얘는 자동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식을 하나 더 찾아가지고 뭘 하고 자식할 것도 없이 얘는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쳐다보면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인 건 해결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두 개는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인 경우라면 판별식도 보시고 합도 보시고 곱도 보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래. 그러면 두 근의 곱만 보면 되더라 라는 거고, 책에도 보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판별식 합곱, 판별식 합곱. 요 가운데 녀석만 부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 부호를 가졌다면 곱만 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볼 필요가 없어서 안 보는 거예요. 이건 볼래야 볼 수가 없으니까 안 보는 거고요. 이따가 예제 풀다 보면 요거 합을 좀 고려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건 이제 뒤에 나오는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거 가지고 생각해 보면 되니까. 그래서 요 근의 크기, 근의 부호, 실근의 부호 정도는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근과 계수의 관계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이렇게 책에 보면 이렇게 딸랑 써 있으니까 좀 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 텐데, 뭐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지만
왜 저렇게 생겨 먹었는지 정도는 아셔야 되고 뭐 기본서 같은 데 보면 다 주제를 줄여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리시잖아요. 빨간색 이렇게 박스 되어 있는 것만 맨날 보니까. 그래서 내용을 안 봐서 그렇지. 실제로는 다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문제 풀어보죠. 그냥 RPM 그대로 따왔습니다. 우리 수업할 때 주로 RPM을 쓰니까.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대요.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했습니다. 아, 두 근이 모두 양수래. 그럼 일단 실근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니까 판별식부터 봐야겠죠. 아니, 참고로 근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이건 당연히 이거 보는 거야. 둘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근데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는 안 했기 때문에 판별식은 0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둘 다 양수래요. 그럼 뭐 한다고?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거부터 보시면 판별식은요. 이거는 마이너스 a 더하기 4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겼죠. 얘가 0 이상이더라 라는 겁니다. 빠르게 풀어보면 여기서 이거 이제 마이너스는 제가 해설한다고 쓰긴 쓴 거지만 사실은 제곱할 거라서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날아갑니다. a 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 a 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16 요거 하시면 더하기 뭐니 이거 2a 니까 a 제곱 더하기 10a 더하기 16이에요. 얘가 0 이상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기를 8, 26 이렇게 생겼고요. 그럼 a 더하기 2, a 더하기 8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이야기고 요거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8이죠. 0보다 크다니까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8 이하던가 a가 마이너스 2 이상이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두 번째로 두근의 합 이야기인데 요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갈 거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4입니다. 이상하죠? 그냥 얘예요. a 더하기 4. 얘가 0보다 커요. 그 소리 하고 있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더라. 이렇게 생긴 거 또 하나 나왔고요. 아까 처음에 요거 나왔고 세 번째로 나오는 건 곱입니다. 두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생겼죠. 1분의니까 쓰지 맙시다. 마이너스 2분의 a예요. 이 녀석이 0보다 크다입니다. 2는 넘어가도 뭐 그냥 그러려니 마이너스 넘어가면 부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밑줄 그어놓은 요 세 개의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첫 번째 판별식 때문에 나온 게 여기 마이너스 8 이하, 마이너스 2 이상 이렇게 생겼고 두 번째 건 마이너스 4보다 크대요. 마이너스 4는 뭐 중간 어딘가 있겠지 뭐.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는 0보다 작대요. 0은 여기쯤에 있겠네요. 그죠? 0보다 작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3층에 다 겹치는 건 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 포함되어 있네요. 이상, 0, 미만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a가 마이너스 2 이상, 0 미만 이렇게 생겼다면 두 근 모두 0보다 큰 녀석이 될 거야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봐야겠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그 뒤로는 그냥 연립부등식 푸는 거고요. 요거 2차 부등식 얘기인데 요거 때문에 이제 요 2차 방정식 실근의 크기 뭐 부호 아니면 근의 분리 이게 2차 부등식 단원에 나오거든요. 지금 책에 보면 사실은 방정식하고 관련된 건데 요거 때문에 이제 2차 부등식에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미리 좀 땡겨서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요거 푸는 방법은 이제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돼서 2차 부등식 이야기할 때 다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864번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 문제 보시면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두 근 모두 음수야 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거 이야기하는 거죠. 뭐 보란 이야기냐면 판별식 0 이상이에요. 서로 다르단 말 없으니까. 그리고 모두 음수래. 더하면 0보다 작아야 되고요. 곱하면 0보다 커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역시나 똑같이 요 세 개의 부등식을 풀어서 연립해가지고 K의 범위를 좀 찾아보시면 되겠죠. 판별식부터 볼 텐데 일단 출발하기 전에 2차 방정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K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K가 0이라는 건 일단 없애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판별식 보시면 3K의 제곱 마이너스 4K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0 이상이다 입니다. 풀어보시면 9K 제곱 마이너스 20K가 0 이상이에요. 인수분해 해보면
K로 묶이죠? 9K-20이에요. 얘가 0 이상이네요. 그래서 0 되고 9분의 20 될 거니까 K가 0 이하 또는 K가 9분의 20 이상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될 거고요. 두 번째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이너스 K분의 3K래요. 말했지만 K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요. 2차 방정식이거든요. 2차여야 되기 때문에 K는 0이 아니고요. 0이 아니란 말은 약분할 수 있더라 라는 거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자동으로. 이건 0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두근의 합이 0보다 작다 가지고는 특별히 K에 해당하는 어떤 조건을 찾아내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당연한 이야기니까 K에 뭐가 오든 상관없어요. 그런 뜻이 될 거고. 마지막은 곱이거든요. A분의 C입니다. K분의 5예요. 얘가 0보다 커야 된대요. 5가 0보다 크니까 K도 당연히 0보다 커야겠죠? 나누어서 0보다 크다는 건 둘이 부호가 같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K는 0보다 큰 녀석이 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 개를 짬뽕 해보시면 되겠죠? 수직선에 0 이하 그리고 9분의 20 이상에다가 0보다 커야 한대요. 이거 헷갈릴까 봐 제가 다른 색깔로 할게요. 0보다 크다거든요. 그럼 겹치는 데는 여기에요. 요 점은 참고로 흰색은 0을 포함해서 왼쪽이고요. 노란색은 0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오른쪽이기 때문에 0은 흰색에만 포함되고요. 노란색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겹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해가 뭐가 될 거냐면 K는 9분의 20보다 더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K는 9분의 20이다. 이렇게 찾아지겠네요. 그죠? 세 개를 다 살펴보는데 얘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 없는 이 조건이 특별한 조건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도 판별식과 합과 곱을 보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 또 2차 방정식이에요. 이번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졌대요.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다 그런 이야기죠. 떠올려 보면 아까 이야기했어요. 원래는 판별식도 봐야 되고 합도 봐야 되고 곱도 봐야 하는데 지금 얘처럼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고 하면 합은 알 수 없었으니까 안 봤고요. 곱은 0보다 작으니까 봤고요. 곱이 0보다 작으면 판별식은 자동으로 0보다 크기 때문에 안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곱만 봤다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 뒤에 또 이런 멘트가 있죠. 이거 없었으면 그냥 서로 다르고 했으면 그냥 곱만 보고 끝나요. 합은 알 수가 없어서. 그죠? 뭐 절대값이 누가 크냐에 따라서 더한 게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표시해 놓은 부분에 보면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작대요.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작대요. 합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음수인 녀석의 절대값 씌운 거랑 양수인 녀석을 비교했더니 음수의 절대값 씌운 게 더 작대요. 그 말은 둘이 더하면 0보다 클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라는 말에서 곱이라고 쓸까요?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아요. 이 말이 찾아지는 건데 괄호친 거 있죠? 빨간 걸로 제가 다시 쓸게요. 괄호친 거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값보다 작을 때라는 말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건 그래서 음수인 녀석이랑 양수인 녀석을 더해도 0보다 클 거야 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일반적으로는 예명이 끝나지만 요거까지 힌트를 준 거고 그렇다고 해서 판별식을 또 봐야 되냐? 당연히 아닙니다. 판별식은 이것 때문에 볼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조건이 하나 더 생겼으면 뭐 문제 풀기 좋아진 거지. 굳이 거기다가 판별식을 합도 봤는데 왠지 에이 그거 아니고요. 얘 때문에 볼 필요 없는 거니까 요렇게 두 가지만 가지고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곱부터 봅시다. 두 근의 곱을 먼저 보시면 여기 A분의 C 이렇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1분의 상수항이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즉 A-6이고요. 여기가 0보다 작아야겠죠.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두 근의 곱이에요. 즉 A가 6보다 작아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 두 근의 합을 보시면 요거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생겼죠. 마이너스 1분의 사이에 껴있는 게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4입니다.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없어지니까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4고요. 얘가 0보다 커요. 라는 말이었다고요. 인수분해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로. 그래서 얘는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고 얘가 0보다 크다는 건 요거 1이고 요거 4예요. 0보다 크니까 바깥쪽입니다. 그래서 a가 1보다 작거나 a가 4보다 커요. 그런 이야기가 될 거고. 그래서 요 두 개 수직선에 나타내 보시면 첫 번째 건 6보다 뭐래요? 작대요. 그 다음은 1보다 작거나 4보다 크대요. 그럼 2층에 걸쳐서 겹치는 건 어딨냐면 여기하고 여기죠. 참고로 얘는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그죠?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군데가 다 만족하는 A의 범위가 될 거고 그러니까 답으로는 뭐가 될 거냐면 A가 1보다 작거나 또는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곱만 봤으면 6보다 작아요. 이러고 끝날 텐데 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거 요 힌트 때문에 합도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걸 그럼 외워야 되나요? 외우는 게 아니고요. 원래 얘를 보지 않았던 이유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안 봤던 건데 이제는 알 수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확인해 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여기까지가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라는 이름으로 딸려있는 문제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근의 분리 이야기를 할 텐데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도 이제 뭐 외우세요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저도 수업할 때 외우라고 하거든요. 아니 안 외운 건 못 풀지. 외우긴 외워야죠. 근데 이제 오늘 설명을 하려는 건 왜 이렇게 이것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고요. 보시면 제가 수업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판별식, 경계, 축 이렇게 생겼어요. 판별식, 경계, 축, 판별식, 경계, 축. 저 세 가지를 가지고 근의 분리 문제를 풀 거야. 인데 보시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고요. 편의상 최고 창의 개수가 0보다 큰 경우를 이야기할게요. 우리 아까 방정식 풀 때는 실근의 부호 이야기할 때는 굳이 최고 창의 개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근과 개수와의 관계 볼 때 A가 다 끼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요 근의 분리 문제로 오면요. 뒤에 보시죠. fx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해서 2차 함수를 좀 끌고 와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 방정식의 근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최고 차의 개수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래서 양수인 녀석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요거 가지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좀 편하겠죠. 음수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달아서 양수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p보다 큰 경우,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은 경우, 두 근 사이에 p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입니다. 마지막 건 그냥 요거 두 개 짬뽕한 거거든요. 4번은. 그래서 4번은 그냥 응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도 똑같이 이렇게 세 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근의 부호할 때도 세 개였잖아요. 둘 다 0보다 크다, 둘 다 0보다 작다,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다. 둘 다 p보다 크다, 둘 다 p보다 작다, 하나는 p보다 크고 하나는 p보다 작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데 얘는 말했지만 그림이 좀 필요합니다. 2차 함수 그래프가 필요하기 때문에 빈 페이지에다가 그래프 그려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이디어는 제가 이거 맨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2차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건 2차 함수 그래프 그렸을 때 x축과의 교점 x좌표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이 너무 빠른가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은 2차 함수 그래프 그렸을 때 x축과의 교점 x좌표.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보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요점의 x좌표와 x좌표가 알파와 베타더라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거 둘 완전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굳이 순서라기보다 뭐 둘 다 서로 계속 스위치가 돼야 되는데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하고 y는 0, x축이라는 이야기죠.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교점 찾으세요라고 하면 이거 둘이 갖다 놓고 방정식 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결국 얘와 얘의 교점이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요 상태에서 뭐 얘기한다고? 이거 둘 다 P보다 오른쪽에 있었어. 이거 둘 다 P보다 왼쪽에 있었어. 하나는 P보다 크고 하나는 P보다 작아.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존재하는 그림은 뭐냐면 다 이런 거밖에 없다고. X축이 있고 여기 어딘가에 P가 있다고 했을 때 두 근 모두 P보다 큰 상태는 이런 상태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라고요. 두 근 모두 P보다 작은 건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두 근 사이에 P가 있는 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릴 수 있으면 그림으로 그려서 노란색인지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보시면 아까 봤던 P보다 크다, P보다 작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가 확실하게 딱 보이는데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는 거 말고 그걸 식으로 찾으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식으로 찾아서 이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그래프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야. 그거 이 세 개의 그래프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봤던 판별식, 경계값, 축 이렇게 세 가지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구분하는 것이 목적인데 보자면 이런 거라고요. 첫 번째로 뭐 봤냐면 판별식을 봤는데 그거는 근의 부호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어쨌든 실근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셋 다 어쨌든 X축이랑 만나긴 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뭐 첫 번째 보시면 두 근 모두 P보다 크다. 자, 두 근 모두 P보다 크다. 좀 겹쳐서 좀 별로네요. 두 근 모두 P보다 크다라고 하면 판별식이 0 이상이죠. 서로 다르다는 표현이 있으면 0보다 커야 될 거예요. 두 근 모두 P보다 작대요. 서로 다르다는 표현이 있으면 0보다 큰 거예요. 같은 경우는 없다고. 어쨌든 그래서 두 근 모두 P보다 크든 작든 크다 작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실수여야 하고 그 말은 실근이어야 하고 그 말은 X축이랑 그래프가 만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니까. 그래서 일단 판별식 보긴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얘도 보긴 볼 텐데 아까 실근에 부호했던 것처럼 0인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가 P보다 크고 하나가 P보다 작은데 그 둘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0보다 크다 이렇게밖에 안 생겨요. 그래서 판별식을 보자면 이렇게 세 개가 되고요. 요거 제가 그림 한꺼번에 그려서 약간 헷갈리니까 따로 그림을 좀 그려보면 첫 번째 오는 건 X축에 P가 여기 있고요.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건 X축에 P가 여기 이렇게 할까요? P가 여기 있으면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건 X축에 P가 여기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세 개를 구분해보자라는 건데 두 번째로 보는 건 경계값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요 노란색 곡선을 fx라고 했을 때 P가 중요한 녀석인데 그 P를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P를 fx에다 대입을 해보면 x축 위에 있어요. y값이 0보다 큰 거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fx에다 P를 대입해보면 0보다 큰 거 나와요. y값이 0보다 크다고. 그런데 얘는요. fx에다가 P를 대입해보면 0보다 작은 게 나와요. 이 그림 3개를 구분하고 싶은데 이 그림 3개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건 P니까 P를 그냥 대입을 했다고요? 해봤더니 이거 두 개는 얘도 0보다 큰 거 나와요. FP가 0보다 커요. 이것도 FP가 0보다 커요. 그런데 얘는 FP가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아하 P를 대입해서 0보다 작은 게 나왔대. 그럼 그냥 이거란 이야기예요. P를 대입해서 0보다 큰 게 나왔어. 그러면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는데 P를 대입해서 0보다 작은 게 나왔다는 건 그냥 이거란 이야기예요. 선생님 P를 대입해서 0이 나오면요. 0이 나오면 그게 근이지. P보다 크다 작다 얘기를 못 하잖아요. FP가 빵이면 P가 근이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P보다 크냐 작으냐 사이에 있냐니까 P가 근이 아닌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P를 대입한 게 0보다 크면 이거 두 개지만 0보다 작으면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이거 하나만 쳐다보면 끝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요 두 그림을 구분을 해야 하는데 이 두 그림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자, X축이 있고 여기가 P라고 했을 때 대입했더니 0보다 크대. X에다 P를 대입했더니 Y값이 0보다 크대. 그러니까 P점에서는 X축 위에 있다는 건데 그려지는 그림은 두 개라고요. 이렇게 생겼든가 아니면 이렇게 생겼든가.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꼭지점 X좌표인 대칭축의 위치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 둘 다 P보다 크면 꼭지점 X좌표 즉 대칭축도 당연히 P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고요. 두 근이 P보다 작으면 대칭축 당연히 P보다 왼쪽 편에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얘는요. 마지막 건 축의 위치 몰라요.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알 방법이 없어요. 봐봐. 얘는 이렇게 생겼다고. 여기를 P라고 했을 때 P를 대입했더니 0보다 작대. 여기 지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A가 0보다 큰 상태니까 아래로 볼록할 건데 요 점 지난다는 건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둘 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는 상황이거든. 그런데 얘는 축이 P보다 왼쪽에 있는 거고 얘는 축이 P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축의 위치에 상관없이 그냥 FP가 0보다 작으면 하나는 P보다 작고 하나는 P보다 크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볼 필요가 없고요. 뭐 말 이상하네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안 되고요. 요것도 책에 보시면 이거 안 써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아까 실근에 부호할 때 마지막 건 판별식 안 봤는데 얘도 이걸 볼 필요가 없어서 안 봐요. 왜냐면 2차 함수에서 판별식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X축이랑 몇 군데서 만나느냐거든요. 두 군데서 만나니 접하니 안 만나니 그거 이야기하는 건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뭐야? 두 점에서 만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이 식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야 이건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그 얘기인데 봐요. P를 대입해서 0보다 작아. X축 밑에 있다고. 이미 점이 밑에 찍혀 있다고. 그럼 어쨌든 올라가면서 X축이랑 두 번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아래로 볼록이라며. 아래로 볼록이라며. 양쪽으로 가면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0보다 작은 쪽에 P 딱 찍혔고 점 찍혔고 양쪽으로 가면서 어쨌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나오면 얘도 필요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건 한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닌데 굳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만 하시면 얘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래요. 그렇게까지 합시다. 요거 P를 대입한 게 0보다 작아요. X축 밑에 점이 찍혀 있어요. X축 밑에 점이 찍혀 있으니까 올라가면서 두 번 만나요. 그 얘기 하는 거고요. 이 판별식, 그럼 말 나온 김에 요거까지만 좀 더 하고 갑시다. 판별식이라는 건 우리가 2차 함수에서 보면 이제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의미하는 건 실근의 개수였어요. 왜냐하면 근의 공식 맨 뒤에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판별식이잖아요. 그죠? 걔가 0이면 실근이 하나고 0보다 크면 실근이 두 개고 0보다 작으면 허수니까 루트 안에 들어있는 거라서 허수니까 허근 두 개야 하는데 그거랑 2차 함수에서 X축과의 교점은 그런 거야 쌤 하고 이러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이런 건데 이거 fx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래요. 이거 꼭지점의 위치를 꼭지점 좌표를 그냥 찾아버릴 거야. 찾아보면 완전제곱식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a에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이제 여기 누가 와야 되냐면 요거 반띵하고 제곱한 거 2a분의 b를 제곱한 게 여기 와야 돼요. 그러니까 4a제곱분의 b제곱이 와야 완전제곱식이 된다고. 이거 반 나누고 제곱한 거. 이거 내 마음대로 넣은 거니까 다시 빼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c 이렇게 있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밖으로 끄집어 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꺼내보면 A에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는 거야. x 더하기 2a분의 b의 완전제곱이고요. 요거는 a 하나 곱해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더하기 c 이렇게 생겼어요. 참고로 요 뒤에 오는 녀석은 4a로 통분해보면 마이너스에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될 거예요. 다시 써보면 이렇게 했다고. a에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 빼기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야 요거 이제 4a 4 약분되고 마이너스 붙어서 c가 되겠지, 그죠?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 완전제곱식 만들면 이렇게 되는데, 만들어 놓고 나서 보면 이제 이거 나오죠. 꼭지점의 좌표 어디라고. 그래서 x좌표는 이거 0 되는 거잖아요. 여 제곱 안에 들어있는 게 0 되는 거. 마이너스 2a분의 b. 요게 이제 여러분이 말하는 대칭축이죠. 그리고 y좌표는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꼭지점의 y좌표가 판별식을 가지고 있어요. 판별식이랑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자, 하려고 했던 얘기는 이건데, 우리 최고차항 계수가 0보다 큰 경우를 계속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그죠? 0보다 작은 건 이제 여러분이 좀 해보시면 돼요. 그 정도는 맡기고 갑니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0보다 큰 경우에 판별식도 0보다 크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배우기로는 판별식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x축이랑 서로 다른 교점 2개 이렇게 배우잖아요. 왜 그런지를 보면 a가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보다 커요. 꼭지점의 y좌표 봅니다. 분모 0보다 크대요. 분자도 0보다 크대요. 그런데 거기 마이너스 달렸거든요. 양수 마이너스, 그러니까 음수.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봐봐. 얘하고 두 개를 짬뽕하면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그냥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야 하거든요. 아래로 볼록한 녀석인데 요 점이 x축 밑에 있어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꼭지점 x축 밑에 있으니까 올라오면서 왼쪽에서 한번 오른쪽에서 한번 이렇게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그 소리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판별식이라는 건 꼭지점 y좌표의 부호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봐봐. 만약에 판별식이 0이었어. 그럼 꼭지점의 y좌표가 0이란 이야기예요. 분모는 양수인데 분자가 0이라고. 그래 0이라고. 꼭지점의 y좌표가 0이라고. 이게 x축 위에 이렇게 걸려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접한다 라는 말이라고. 교점 하나다. 판별식 0보다 작으면 분모 양수, 분자 음수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꼭지점 y좌표는 양수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x축 위에 둥둥 떠있대. 그러니까 안 만난다 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럼 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데, 그래서 요 판별식이 의미하는 건 꼭지점의 y좌표, 그것의 부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x축 밑에 있니? x축에 있니? x축 위에 있니? 그 소리 하고 있는 건데, 그럼 다시 우리 아까 했던 얘기로 돌아가서 보면 좀 지저분해졌는데 요거 사이에 지울 거예요.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라는 건 판별식을 볼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왜 볼 필요가 없어진 거냐면 이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X축 여기 P를 대입했더니 0보다 작대요. 여기 어딘가에 지금 점이 찍혔다는 거야.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녀석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에요. 아래로 볼록하다는 건 왼쪽으로 가도 계속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가도 계속 올라가는 건데 요 점 딱 찍어놓고 어쨌든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거꾸로 오면 안 되고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즉 이거 하나만 보면 판별식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이미 다 내포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찾는다고 해서 판별식을 본다고 해서 답을 틀리진 않을 텐데 해봤자 아 내가 쓰잘데없는 짓을 했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도요. 세 번째 거 여기 이제 보너스라고 참고라고 써 있는 걸 보시면 3번에서 이제 최고차항 계수 0보다 크고 FP가 0보다 작으면 반드시 두 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판별식은 볼 필요 없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그렇다는 이야기고 축의 위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억지로 문제를 만들어서 축의 위치를 굳이 보게 만들자면 보게 할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실근의 부호 문제 풀 때 하나는 양근, 하나는 음근이라고 하면 곱해서 음수다만 보기로 했는데 마지막 예제가 뭐였어요?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작다고 했어요.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 그걸 억지로 준 거잖아요. 얘도 뭐 굳이 주자면 어떻게든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게 하면 보게 되지. 보면 되지 뭐. 그죠? 무조건 두 근 사이에 이거 있으면 이거 하나만 보면 돼. 이게 아니라 왜 이거 하나만 보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 하나만 보면 끝나. 이거 하나밖에 볼 수 없어. 라는 소리예요. 혹시 다른 정보가 더 있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왜 이거인지 보시면 되고요. 4번. 요거는 1번, 2번을 짬뽕한 거라고 했는데 보자고. 말이 두 근 사이에, 두 근이 모두 P와 Q 사이에 있대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였다고요. 둘 다 P보다 크든가 둘 다 P보다 작든가 두 근 사이에 P가 있던가 이런 건데 지금 얘는 뭐래? 두 근이 모두 P가 있고 Q가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차근차근 뜯어보면 이거예요. 두 근 모두 P보다 크대. 또 두 근 모두 P보다 작대. Q보다 작대.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P와 Q 사이에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리예요. 첫 번째로 두 근 모두 P보다 크대. 그러면 판별식 봐야 되고요. 경계값 봐야죠. 보시면 P 대입하면 0보다 클 거잖아요. 그리고 축의 위치 봐야죠.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근 모두 Q보다 작대. 그러면 판별식 봐야겠죠. 서로 다르다고는 안 했으니까. 그리고 경계값 봐야죠. Q 대입했을 때 0보다 커야 되고요. 축의 위치는 Q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식은 6개지만 뭐 이거 두 개는 어차피 똑같이 생긴 녀석이고요. 그래서 판별식 0 이상 경계값 2개 그리고 축의 위치가 P와 Q 사이에 있어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더라 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 중에 하나가 빠지면 이거 말고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판별식을 내가 깜빡하고 안 봤어. 그래서 이것만 본 거야. 그럼 이런 그림 가능하죠. 판별식을 만약에 빼먹었다고 치면 여기를 P라고 보고 여기를 Q라고 봤을 때 FP가 0보다 크대. 여기 점 찍을 거예요. P보다 위에. FQ도 0보다 크대. 여기다 점 찍을 거예요. 그리고 축의 위치가 P와 Q 사이에 있대. 그렇다 치고 나는 2차 곡선을 이렇게 그릴 거라고. 이거 뭐야 이거. 2차 곡선을 이렇게 그릴 거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만족했고 이것도 만족했고 이것도 만족했지만 얘가 없으니까 두 근이 존재하지 않죠. 두 근이 모두 다 PQ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두 근이 아예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안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그림 말고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또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축을 안 봤어 이번엔. 판별식도 보고 FP, FQ 다 봤는데 축을 깜빡하고 안 본 거야. 그럼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 P, 여기 Q. P 대입해서 0보다 커요. Q 대입해서 0보다 커요. 판별식 0 이상인데 축을 안 봤어. 그래서 하필이면 여기 너무 이렇게다. 하필이면 축이 여기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약간 좀 억지여서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럼 P 대입한 것도 0보다 크죠? Q 대입한 것도 0보다 크죠? 그런데 두 근이 PQ 사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고. 이거 외에 다른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중에 누구도 빼먹으면 안 돼. 그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거 근해 분리 이야기하면서 했지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 세 가지 그래프 이 세 가지 그래프를 딱 그려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래프를 그리기 귀찮거나 그래프를 그릴 수 없거나 뭐 미지수가 개수에 막 껴있으면 그래프를 못 그리잖아요.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경우에 식을 이용해서 이 그래프들을 구분하려면 어떤 녀석들을 봐야 되느냐? 판별식, 경계값, 축 이렇게 세 가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저 그림을 구분하기 위한 어떤 툴인 거예요.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다른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본다 하시면 되고 마지막에는 녀석도 조건이 여러 개 있으니까 다 써놓고 겹치는 건 안 하면 되고 이거는 뭐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축이 P보다 크고 Q보다 작아. 그냥
고 써놓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축이라고 안 쓰고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썼는데 이건 아까 꼭지점 찾았지만 꼭지점 x좌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축의 위치. 해서 얘도 예제 문제 몇 개 풀고 오늘 이야기를 마칠게요. 자, 870번 보시면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인데 두 근이 모두 1보다 컸으면 좋겠대요. 두 근 모두 1보다 컸으면 좋겠대요. 그럼 얘는 1보다 라고 했으니까 식을 바꿔야죠. 방정식이 아니라 함수로.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가 있고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요. x축과의 교점이 1보다 오른쪽에 있더라. 그 얘기가 되겠죠. 그죠? 교점 두 개 있는데 1보다 크대요. 그림으로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긴 상태라고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뭘 본다고요? 실근이 있다는 이야기니까 첫 번째로 판별식부터 본다고요. 서로 다르다고 안 했어요. 0 이상이고요. 두 번째를 뭐 본다고요? 경계값 본다고요. 1 대입했을 때 0보다 크다고 F1이 0보다 커야 되고요. 세 번째로 뭐 본다고요? 축의 위치 본다고요. 축의 위치가 1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한다고요. 그죠? 이거 안 보면, 축을 안 보면 판별식 0보다 크고 F1이 0보다 커. 이렇게 생긴 경우도 있다고요. 이거 아니라 이거야 라는 건 축의 위치 가지고 판단하는 거라고.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다 보시면 되고요. 빠르게 풀어보면 판별식은 짝수예요. 짝수 판별식 정도는 이제 알죠? 약분 미리 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B'은 마이너스 K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C예요. 얘가 0 이상이더라 아닙니다. K제곱 빼기 4가 0 이상이고요. K 마이너스 2 플러스 2 K 마이너스 2가 0 이상이더라 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랑 2네요. 그죠? 0보다 크니까 양쪽으로 벌어져요. K가 마이너스 2 이하 K가 2 이상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얘가 첫 번째 조건에서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F1이래요. 1 대입해보면 1 빼기 2K 더하기 4입니다. 얘가 0보다 크대요. 5 마이너스 2K 넘어갈 거예요. K가 2분의 5보다 작더라. 얘가 두 번째 조건 되겠네요. 그죠? 세 번째 거 없어서 밑에 쓸게요. 축의 위치인데 축의 위치는 아까 봤지만 마이너스 2a분의 b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2k. 이것도 근데 식을 막 외우자면 되게 헷갈리고요. 더 얘기하지 맙시다. 약분하시면 그냥 k예요. 축의 위치가 k라고. 얘가 어쨌다고 1보다 더 커야 한다고요. 그래서 밑줄근 요 세 개를 다 만족하는 k의 범위 찾으시면 되고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2 왼쪽 2 오른쪽 요 1층이고요. 2층은 2분의 5인데 2분의 5는 2보다 좀 큰 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2분의 5 여기 2층 1보다 크대요. 1은 어디 있어? 여기쯤에 있겠네요. 1보다 크대요. 그래서 3층에 다 걸쳐 있는 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2 이상 2분의 5 미만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어디니? 2 이상 2분의 5 미만 얘가 K값의 범위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판별식, 경계값, 축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파악한다. 예요. 다음 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한 근이 저 방정식 두 근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대요. 약간 골치 아파 생겼다 그죠? 한 근이 요거 두 근 사이에 있다고 했거든요. 일단 요거 두 근은 찾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허접하게 2차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아주 손쉬운 트릭이죠. 이거 근을 그냥 찾으면 되죠. 인수면 되잖아요. 이 마이너스 1, 이 말도 안 나와 쉬워서. 마이너스 2랑 1이고요. x가 마이너스 1하고 2 이렇게 나오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이라는 건 마이너스 1과 2고요. 그럼 요 방정식의 근 중에 한 녀석만 요거 사이에 들어있어요. 라는 말이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해보자고. 이걸 fx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x축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일 때 요 녀석이 한 근만 요거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겼던가? 이렇게 생겼던가? 또는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될까? 이런 거? 접하는 거? 근데 이 접하는 건 이건 한근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아니지. 한근이라고 하기도 하지. 원래 두 근이에요. 근데 이거 둘이 같아서 이제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실근이 하나인 것처럼. 한 근만 요 두 근 사이에 있어요. 뭐 혹시 몰라서 이것도 확인을 해볼 텐데 사실 이거는 요 문제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보지 않으셔도 돼요. 왜 안 봐도 되냐면 이거 봐봐. 이거 축의 위치가 어디냐면 2분의 5잖아요. 2.5거든요. 축이 어디 있다고? 2보다 더 오른쪽에 있다고요. 만약에 접한다면 축이 2분의 5니까 2분의 5 위에서 이렇게 접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쩌면 헷갈리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헷갈릴 일 없이 절대로 볼 필요가 없고요.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거 가지고 오해 소지가 생기게끔 문제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근만 요거 사이에 있대요. 하나는 뭐 있고 하나는 뭐 있고 이렇게 보통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 방정식이 하나만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들어있으니까 얘거나 얘다 그런 이야기인데 보자고요. 위에 거 먼저 보면 차근차근 보는 거야. 경계가 두 개거든요. 마이너스 1하고 2.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고 두 근 모두 2보다 작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고 두 근 모두 2보다 작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자, 요거 먼저 볼게요.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대요. 뭐 본다고? 하나만 본다고. 하나만. 뭐 하나만? 경계값 하나만. 0보다 작다. 하나만 본다고요. 그죠? 두 근 사이에 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건 f-1이 0보다 작아요. 이거 하나만 보면 된다고요. 다음은 두 근 모두 2보다 작다예요. 근데 서로 다르다는 표현이 없는 것 같지만 이거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렇게 쪼개져야 하기 때문에 굳이 표현하지 않았어도 얘는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0 이상 아니고요. 그래서 둘 다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판별식 0보다 크고요. 경계값 0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축의 위치 2보다 작아야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 해당하는 걸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노란색 식 4개가 되는데 이 4개 중에서요. 필요 없는 녀석 있죠? 누구? 이거! 필요 없잖아요. 왜 필요 없다고? 얘 때문에.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어요. 는 판별식을 볼 필요가 없어진다고 했어요. 왜? 함수값이 0보다 작다는 건 x축 밑에 점이 찍혀 있으니 올라가면서 두 번 만날 거야. 그 얘기 하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굳이 보지 않아도 된다고. 이 안에 이미 다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얘는 볼 필요가 없어지고 그래서 요거랑 요거까지만 보시면 되는데 이 어이없게도 말했죠. 이거 축의 위치가 얼마야? 2분의 5예요. 정해져 있어요. 2분의 5라고. 근데 축이 2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이게 이상한 소리죠? 이거 만족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걸 만족할 수 없어요. 즉, 두 근 모두 2보다 작은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보자고. 식을, 이거 하기 전에 얘 때문에 깨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본 거예요. 귀찮아서. 이거 먼저 보면 축의 위치가 어디라고? 2분의 5라고. 2분의 5가 2보다 작아야 돼. 그래야 이걸 만족한대. 근데 이게 무슨 웬 이상한 삥삥 소리야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통째로 사실은 박살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다고요. 아까 제가 밑에 거 그려다 지우면서 얘기했죠.
축이 2분의 5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어요. 다음 얘는요. 경계값이 여기다 두 개예요. 마이너스 1보다 둘 다 큰 거고 두근 사이에 2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도 쪼개보면 이런 거예요. 두근 모두 마일보다 크다. 그리고 두근 사이에 2가 존재한다. 필요한 식들을 보시면 두근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대요. 판별식 보셔야겠죠? 뭐 서로 다르다고는 안 했지만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어요. 2를 기준으로 쪼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요것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경계값 봐야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보다 큽니다. 이렇게. 그리고 축의 위치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건 두근 사이에 2가 있대요. 그럼 얘는 뭐만 본다고? 판별식 안 본다고요? 이것만 본다고요. 경계값만. 이 안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내포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식은 이렇게 4개 써있지만 아까처럼 얘는 볼 필요가 없어지고요. 얘가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랑 보면 되는데 축은 역시나 말한 것처럼 고정되어 있어요. 2분의 5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2분의 5가 마이너스 1보다 커요인데 2분의 5는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커요. A 값에 상관없이 항상 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한테 의미 있는 어떤 이 조건을 제시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맞는 소리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결국 A를 찾기 위한 힌트는 얘와 얘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길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거 두 개만 보면 된다는 거야. 생각해봐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거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보다 크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보다 크대. 2를 대입하면 0보다 작대. 점 이렇게 두 개 찍혔다는 거야. 이 두 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곡선 그리래요. 2차 함수 곡선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거야. 요 두 점을 지나는 곡선 중에 내려가다 올라가는 그림 그리래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에서 내려가면서 만나고 이 뒤에 언젠가 올라가면서 만나는 경우밖에 없어요. 물론 좀 뾰족하게 막 뭐 이렇게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요 두 점 사이에서 x축이랑 한번 만나겠지. 내려가면서 만나야죠. 그리고 요거 뒤에서 x축이랑 또 한번 만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근 하나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요. 점 요렇게 빨간색 점 두 개만 찍으면. 그래서 요거 두 개만 보면 되는구나 라는 거고, 이거 두 개 찾아가지고 A 범위 찾는 건 뭐 산수니까 그냥 여러분이 하시면 되죠. 그죠? 요거 두 개만 보면 된다는 걸 설명하자고 보니 이렇게 길어졌는데, 그래서 그럼 얘는 이렇게 하는 거 답만 외우지 마시고요. 왜 이것만 보면 되는 건지를 이거 다 써가면서 보는 거예요. 다 해보셔야 되고요. 뭐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좀 빨리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다. 원래.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만 보면 되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다음 예제들이 또 있어서 갈 텐데 봐야 되는 것만 빨리 확인하자고요. 한 30분 정도를 예상했는데 역시나 말이 많아요. 요 2차 방정식 두 근 모두 3보다 작은 양수래요. 자, 3보다 작은 양수래요. 뭔 소리야? 3보다 작은데 0보다 크대요. 0과 3 사이에 두 근 있어요. 란 말이네요. 그죠? 그럼 두 근 모두 0보다 커요? 두 근 모두 3보다 작아요. 그림 어떻게 생겼다고? 최고차 한계수는 양수 아래로 볼록인 녀석인데 뭐라고? x축이랑 만나기를 0과 3 사이에서 두 개가 만난대요. 뭐 서로 다르다고는 안 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저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럼 이건 경계값이 이렇게 두 개 나왔죠? 0하고 3. 그러니까 두 개를 쪼개서 풀어야죠. 두 근 모두 0보다 크다. 두 근 모두 0보다 크다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앞에서 했던 실근의 부호라고 생각하면 되죠. 합도 0보다 크고 곱도 0보다 크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근 모두 3보다 작다.
그래서 첫 번째 거에서 나오는 건 서로 다르다고 안 했으니까 판별식 0 이상. 경계값은 0을 대입한 거예요. 0을 대입한 게 0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축의 위치 0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합니다. 다음 얘는요. 두 근 모두 3보다 크대요. 판별식 0 이상. 3 대입한 거 0보다 커야 돼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리고 축의 위치는 3보다 왼쪽에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셔야 되는 건 요거 판별식 하나 보시고 경계값 2개 보시고 그 다음에 축의 위치가 0에서 3, 4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참고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요 문제에다 바로 끼워 넣어서 설명할게요. 아까 요거 이야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실근의 부호 할 때랑 비슷하다고 했죠. 실근의 부호에서 우리 뭐 봤냐면 판별식 보고 두 근의 합 보고 두 근의 곱 봤거든요. 이거 두 근의 합이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거든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수래.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수래.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도 양수겠죠? 그냥 2분의 1 한 거거든요. 다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또는 뭐 2차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이것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보면 두 근의 합은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라고요. 두 근의 곱은 뭐라고? a분의 c라고요. 함수 입장에서 보면 축의 위치는 어디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이거랑 2로 나눈 거라고요. 여기다 2 곱하면 얘 된다고요. 얘가 양수래. 얘도 양수겠네. 얘가 음수래. 얘도 음수겠네. 얘가 빵이래. 그럼 얘도 빵이겠네. 근데 지금 봐요. 두 근 모두 0보다 크대요. 둘 다 양수래. 둘 다 양수래. 합도 양수래. 합도 양수래. 합이 양수래. 합이 양수면 축도 양수여야 돼요. 축이 양수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쓰기는 축이 0보다 크다고 썼지만 사실은 얘는 뭐랑 똑같다고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에서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요랑 같은 거 나올 거라고요. P의 범위 찾아보면 같은 걸로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이거 경계값인데 경계값으로 F0이라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F0은 0, 0 대입하면 C밖에 안 남잖아요. 보자고. 이거 지워졌어. 2차 방정식 두 근의 곱이야. 두 근의 곱이 0보다 크겠죠? 두 근 모두 0보다 크다는 건 실근 0보다 크다는 거니까 두 근 모두 0보다 크다는 건 둘 다 양근이에요. 곱하면 0보다 크다는 거니까 두 근의 곱이 0보다 크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0보다 크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린 지금 뭐 한다고?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걸 하고 있다고요. 이거 0보다 커요. A가 0보다 커요. C도 0보다 커요. A랑 C랑 부호가 같다는 거니까. 근데 지금 경계값으로 나온 게 F0이야. C잖아요. 0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얘는 뭐 얘기하는 거라고? 두 근의 곱이 양수예요. 랑 같은 조건 나오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0보다 크다는 건 아까 실근의 부호하면서 했지만 근의 분리에서 약간 특별한 거예요. 경계값이 0인 경우, 경계가 0인 경우. 그 경우를 실근의 부호라고 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처리하고 있지만 그걸 따로 외울 필요 없이 사실은 근의 분리에다 다 집어넣어 보면 그 안에 어차피 포함되는 내용이라고요. 합은, 곱은 이거 가지고 어차피 똑같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의 분리 문제를 푸실 땐 0보다 크다 작다 인 경우랑 0이 아닌 경우로 따로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근의 분리라고 보시면 되고 경계가 0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어쨌든 정리하자면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는 이야기예요. 판별식 보시고 경계값 2개 보시고 축의 위치를 한꺼번에 싸잡아서 보시면 해결되더라 라는 겁니다. 마지막 예제 하나 남았는데 복잡하게 생겼는데 보자고. 2차 방정식이래요. a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 마이너스 2래요. fx를 a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하나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하나는 2와 3 사이에 있대요. 복잡하게 생겼다 그죠? 보시면 x축에 마이너스 1, 0, 2, 3 이렇게 있다고 보면 알파는 요 사이에 있고 베타는 요 사이에 있대요. 무슨 얘기야? x축이랑 여기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한번 만나더라 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A가 0보다 큰 상태면 즉 최고 차항계수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해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1, 0, 2, 3 A가 0보다 작은 상태면 위로 블록해야 되니까 이런 상태더라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따로따로 나누어서 좀 푸셔야 됩니다. 왜 복잡하다 그죠? 식이 길어질 아니 좀 풀이가 길어질 것 같아서 약간 귀찮은 문제인데 그렇다고 새로운 뭔가 들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도 상중이야. 막 되게 어려운 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많아서 하기 싫으니까 별표 치고 나한테 오는 거지. 그냥 뭐 시험장에 나왔으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은 풀 수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요거부터 먼저 빨리 보면 요 상황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거든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실근이 하나만 있는 상태인데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실근이 하나 있고 2와 3 사이에도 실근이 하나 있대요. 그럼 얘는 사실 뭐만 보면 된다는 이야기냐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경계값 0을 대입한 경계값 그거 두 개만 보면 돼요. 판별식은 볼 필요 없어요. 왜? 이것 때문에 여기다 0 대입하면 0보다 작아요 라는 말은 이미 판별식을 내포하고 있다고요. 축의 위치 굳이 볼 필요 있을까? 볼 필요 없지. 왜? 사실은 볼 수가 없지. 왜? 이거 사이 어딘가에 축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축이 0보다 작은지 2보다 큰지 0과 2 사이인지 몰라요. 그냥 이거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고 3보다 왼쪽에 있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들어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나마도 사실은 볼 필요가 없어진 게 여기서 한번 만나고 오른쪽에서 한번 만났어. 이 교점과 이 교점의 사이가 대칭축이에요. 꼭지점이라는 건 X축 교점 두 개, 그 딱 가운데 중점 거의 쫙 그으면 꼭지점이랑 만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X축과의 교점이면 축도 얘와 얘 딱 가운데 어딘가 있을 거라고. 그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방법이 없고요. 그 축의 위치가 당연히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의 위치도 사실은 볼 필요가 없어진다고.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해하세요. 이거 이해해야 돼. 여러 번 보면서 이해하세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 보시면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0보다 크고 0 대입한 게 0보다 작아요. 마찬가지로 2 대입한 게 0보다 작고 3 대입한 게 0보다 커요. 이거 4개 가지고 얘를 만족하는 거예요. 얘가 0보다 클 때 점 4개가 그렇게 생겼대요. 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X축이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0, 여기 2, 여기 3이야. 그렇다 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양수래. 0 대입하면 음수래. 2 대입하면 음수고 3 대입하면 양수래. 그림 되게 이상하다. 이 4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인 2차 곡선은 이 사이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고선 다른 방법으로 이 4점을 지나갈 방법이 없다고. 막 꾸불텅꾸불텅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한번 내려갔다가 이거 쓰고 올라가면 끝난다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점 4개만 잘 찍으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2와 3 사이에서 X축이랑 한 번씩 만나는 2차 곡선을 그릴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겠네. 그죠? 함수값 4개만 보면 된다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0보다 작다. 0 대입해서 0보다 크다. 2 대입해서 0보다 크다. 3 대입해서 0보다 작다. 이거 4개만 보면 된다고요. 그거 4개 가지고 A의 범위를 찾으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0보다 클 땐 이거, 0보다 작을 땐 이거래요. 그럼 얘와 얘는 합치시면 되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2차라고 딱 못 박아놨어요. A가 0인 경우는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A 값의 범위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해서 여기까지가 근해 분리 이야기고요. 이 근해 분리는 제가 예전에 무슨 특강할 때도 한번 되게 혼자 흥분해가지고 막 설명하고 어쨌든 나올 때마다 지금 거의 지금 1시간 넘게 했거든요.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한참을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본 수업을 하는 와중에 이걸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해요.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따서 따로 미리 좀 녹화를 해놓은 거고요. 이거는 배우기는 수학 상에서 처음 배우는데, 즉 1학년 때 배우는데 이건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뭐 특강한 거 수학 2 특강했죠. 그죠? 거기 보시면 도함수의 활용에도 가서 보면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게 2차 방정식이랑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 사이의 관계 이야기하면서 2차 방정식의 근의 크기를 함수 가지고 찾을 수 있어거든요. 근데 이걸 웃기게도 이 2차 함수를 이용하면 2차 함수는 개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뭐 물론 최고차항 계수에 따라서 뭐 위로 볼록일 수도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래로 볼록인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린다고. 그래프 그리는 거 심지어 중학교 때 배웠다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려놓고 나서 방정식이라 막 짬뽕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수학2에 가시면 3차, 4차 이렇게 가면 그때는 그래프의 개형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3차 방정식이랑 3차 함수도 당연히 똑같이 관련이 있거든요. 3차 방정식의 실근, 3차 함수 입장에서 보면 x절편이에요. 3차 방정식 실근의 개수, 3차 함수 x절편의 개수 똑같거든요. 근데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요 단원 1학년 때 배울 수 있는 건 2차 함수, 2차 방정식 그 사이의 관계만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요. 그리로 넘어가서 이제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배울 때 그때 요 문제가 또 나와요. 이 2차 방정식 근의 분리. 이건 좀 먼 미래의 이야기지만 3차 곡선 그래프를 그리려면 2차를 또 찾아야 되거든요. 미분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있어요. 3차를 미분해서 2차가 되고 그 2차의 근이 어디 있고 그러면 3차 곡선의 극대점과 극소점이 어디 막 이런 거 한다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 가면 또 나와요. 내년에 또 해야 된다고. 이 얘기를. 1학년 때 제가 수업하면서 이거 하죠. 2학년 때 미분하면서 이거 하죠. 3학년 때 이제 수능 공부하면서 막 뭐 자기스토리 풀고 뭐 수능 특강 풀고 하면서 이거 또 해요. 매년 한다고. 귀찮아서 그냥 한 방에 녹음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수업 시간에 보세요 할 거예요. 됐죠? 끝냅니다. 끝.